백투브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몇 살 차이가 나는 커플이 좋은 커플일까요? 이건 의학적인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문화적인 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할 때 몇 살 차이 나는 커플이 좋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성비는 100대 1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100명 태어날 때 남자가 105명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성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족해지고 여자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평균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남자가 연하고 여자가 연상인 쪽이 결국 비슷한 수명을 누릴 수 있어서 연상연하 커플이 더 좋다,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반대 이론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먼저 자랍니다. 덩치나 키도 여자애들이 더 크고 더 어른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성인이 다 돼서도 개구쟁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성숙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자보다 남자의 나이가 많아야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론 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론의 질을 살펴볼 때 어디 논문 같은 데 나왔을 가능성은 없고 아무나 자기 뇌피셜로 한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퍼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이론 모두 다 틀렸습니다. 평균 수명이나 평균 정신연령 같은 것은 개개인이 연애나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들과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과 연애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평균적으로 똑똑하다는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를 다니지만 입시 비리를 통해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괜히 비트코인 같은 거 고려대학교 학생 중에도 안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학을 안 다녔지만 그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나 결혼을 할 때 그 집단의 평균의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단의 특성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류가 됩니다. 이를 평균의 오류나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도 거지는 있을 수 있고 한국인이지만 태권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피부색에 따라 랩 실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짧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특정한 나이 어린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전혀 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에 맞춰서 어린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만약 그 남자가 한 120살까지 살아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어쩔 겁니까? 정신연령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자가 늦게 성숙한다고 해서 특정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80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아직도 정신적으로 안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제 어쩔 겁니까? 심지어 이 정신연령 이야기는 레퍼런스도 없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정신연령이라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나 유의한 것이지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실제 나이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이 연애를 할 때 나이 차이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